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 중에서 파이돈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네, 파이돈을 우리가 4번에 나눠서 읽고 있는데 오늘 3번째 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상당히 철학책다운 그런 중후함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책의 140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네, 에케크라테스의 발언부터 있습니다. 파이돈, 저도 동감입니다. 맹세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고 있는 동안 나도 동일한 의문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론도 다시는 신뢰할 수 없을 거 아닌가 하는 이제는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지만 소크라테스의 이론보다 더 옳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은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놀라운 매력을 느끼고 있던 이론이며 이 이론이 언급되었을 때 나는 즉시 나의 원래 신념으로 되돌아갔어요. 따라서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인간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다른 이론을 찾아내야겠어요. 제발 소크라테스 이후 그 후 이 토론을 어떻게 끌고 나갔는지 말해주시오. 그도 당신이 말한 불쾌감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공격에 대처했습니까? 그리고 그는 강력한 답변을 했는지 또는 불충분한 답변을 했는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그 후에 이를 말해주시오. 파이톤, 에케크라테스, 나는 자주 소크라테스에게 경탄했습니다. 만 이때처럼 경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만 우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온화하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를 놀라게 했고 다음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이 상처를 쉽게 고쳐준 점 때문이에요. 그는 마치 패배에서 달아난 군대를 정돈시켜 그와 함께 논쟁의 전선으로 되돌아가도록 명령하는 장군과 같았습니다. 에케크라테스, 어떻게 되었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파이돈,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마침 그의 오른쪽 가까운 곳에 있는 걸상에 앉아 있었고 그는 침상에 앉아 있었는데 침상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의 머리카락을 목에 눌러 붙였어요. 그는 나의 머리카락을 갖고 장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파이돈, 내일이면 자네 이 고운 머리카락을 자르겠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소크라테스, 그렇게 되겠지요. 자네가 내 충고를 듣는다면 자르지 않아도 될 걸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말해온 이론이 죽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잘 살려내지 못한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자네와 나는 둘 다 머리를 깎아야 할 걸세. 그리고 만일 내가 자네라면 또 이 이론이 나를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면 그리고 내가 심미아스와 케베스에 대해 나의 논거를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아르고스 사람들처럼 다시 싸움을 벌여 내가 심미아스와 케베스를 패배시킬 때까지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겠네. 여기서 아르고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르고스는 머리 자르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은 슬픔의 표시로 머리를 잘랐는데 내일이면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이므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슬퍼하여 머리를 자르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다라고 부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고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펠레포네소스 동쪽에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는 습관이 있었으나 기원전 550년경 스파르타와 싸워 영토를 빼앗긴 다음에는 영토를 회복할 때까지 남자는 모두 머리를 기르지 않고 여자는 황금 장식품을 쓰지 않기로 맹세했다.
헤르도토스 역사에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조차도 두 사람과 맞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게. 내가 해가 질 때까지는 내가 자네의 이올라오스가 되지. 네, 이올라오스는요, 설명을 읽겠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히드라, 즉 머리가 9개인 뱀으로 머리를 자르면 곧 다시 생긴다와 큰 개와, 여기서 기어다니는 개입니다, 고전하고 있을 때 그의 조카인 이올라오스가 도와주어 이겼다고 한다. 앞에 해가 질 때까지라는 말은 희망이 있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이올라오스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올라오스가 헤라클레스를 부르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나 우선 위험을 피하도록 조심하세. 어떤 성질의 위험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이론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세. 인간에게 이보다 더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같은 원인에서 생기는 거야. 곧 세상에 대한 무지야.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무경험에서 오는 지나친 자신으로부터 생기지. 자네가 어떤 사람을 믿고 그를 전적으로 진실하고 건전하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그가 거짓투성이가 악한 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하세.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일을 겪으면 특히 가장 믿고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서 당하고 이 친구들과 자주 다툴 때 그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인간 중에는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믿게 되네. 자네도 이러한 성격상의 특색을 알고 있을 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만일 경험이 있다면 이 경우에 진실한 상태, 곧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에 속한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야. 무슨 뜻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아주 큰 것과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하는 말과 마찬가지야. 키가 아주 큰 사람이나 아주 작은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네. 그리고 이것은 크고 작은 것, 빠르고 느린 것, 아름다운 것과 더러운 것, 검은 것과 흰 것 등 모든 극단적인 것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야. 자네가 인간이나 개나 그 밖에 다른 것을 예로 들더라도 극단적인 것은 드물고 그 중간이 많아. 자네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을 거야.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만일 악이 경쟁을 벌인다면 가장 나쁜 것은 극소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확실히 그럴 거야. 이 점에서는 이론은 사람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그리고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자네 말에 끌려서 내가 하고 싶은 말과는 다른 말을 한 셈이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비교할 수 있네. 대화술에 대한 기술이 없는 단순한 사람이 어떤 이론을 옳다고 믿었다가 후에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거짓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네만 다음에도 여러 번 이러한 경우를 겪을 때 그는 더 이상 믿을 것이 없게 되고 자네도 알다시피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야말로 인류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되네. 그들만이 모든 이론이나 또는 사실상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에우리포스의 조류처럼 끊임없는 성쇠에 따라 성쇠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성쇠에 따라 위아래로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에우리포스는요, 에우보이아 섬과 보이오티아 사이에 있는 해협, 이 해협에서는 하루에 7번이나 조류의 방향이 바뀐다고 한다. 여기서는 소피스트의 논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옳은 말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파이돈. 그런데 진리나 확실성이나 지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처음에는 옳다고 여겼으나 후에는 거짓임이 밝혀진 어떤 이론에 부딪혔다고 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지능의 결핍을 탓하지 않고 괴로운 나머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론 전반에 기꺼이 책임을 돌리고 그 후에는 영원히 이론을 미워하고 욕하고 실제에 관한 진리와 지식을 상실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의 영혼이 모든 이론에는 건강도 건전성도 없다는 사상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야 하네. 오히려 우리는 아직 우리를 자신의 건전성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건강을 획득하기 위해 남자답게 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걸세. 자네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은 미래의 생활 전체를 위해서 나 자신은 죽음에 대비하여 이 순간 나는 철학자의 침착성을 갖지 못한 것 같아 하는 말일세. 오히려 일반 대중처럼 나는 승리를 좋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승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논쟁을 할 때 문제가 정당한 것인가 하는 점은 개의치 않고 오직 듣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확신시키고자 애를 쓰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와 나 사이의 차이점은 단지 다음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네. 곧 그는 청중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기도록 애를 쓰는데 반해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네. 나에게 있어서는 청중을 설득한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론을 통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하세. 만일 내 말이 옳다면 나는 진리를 설득하여 좋은 일을 하는 셈이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는 애통함으로써 친구들을 괴롭힐 생각은 없고 또 나의 무지는 지속되지 않고 나와 함께 죽을 것이므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거야. 심미아스와 케베스, 이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나의 심경이네. 그리고 나는 자네들에게 진리만을 생각하고 소크라테스의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요구하겠네. 내가 자네들에게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되면 나에게 동의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열정 때문에 자네들과 나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벌처럼 나의 가시를 자네들에게 남긴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 기울여 반대해 주게. 여기서 벌처럼인지 벌처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의 침인지 아니면 벌로서 주는 즉 퍼니시먼트로 주는 가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세. 우선 내가 자네들이 말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나 보기로 하세. 내 기억이 옳다면 심미아스는 비록 영혼이 육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신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조화의 형태로 있는 것이므로 제일 먼저 소멸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있네. 한편 케베스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지속적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영혼이 여러 육체들을 입어서 낡게 만든 다음에는 영혼 자신이 소멸하고 뒤에는 마지막 육체만 남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죽음이며 육체 속에서는 항상 파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네. 심미아스와 케베스, 이것이 우리들이 고찰해야 할 문제점들이 아닌가? 심미아스와 케베스는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들은 앞서의 이론 전체를 부인하는가? 또는 일부만을 부인하는가?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일부만입니다. 소크라테스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상기이며 다시 떠오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앞에서 봤던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영혼은 육체에 갇히기 전에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케베스는 지금까지의 논의의 이 부분에서는 놀라운 감명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심미아스도 동의했고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테베에서 온 친구요, 자네가 아직도 조화는 합성된 것이며 영혼은 육체에 매어진 여러 줄로 이루어진 조화라고 주장한다면 자네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자네는 조화는 조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앞서서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자네가 한편으로는 영혼은 인간의 형태나 육체를 취하기 전에 존재했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혼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때 바로 이러한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네는 깨닫지 못하고 있나? 조화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야. 오히려 하프의 줄과 소리가 부조화의 상태로 먼저 존재하고 그 후 마지막으로 조화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조화가 제일 먼저 소멸되네. 그런데 영혼을 조화로 보는 사상과 앞서 말한 사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 앞에 지금 이 조화와 그리고 아무튼 이 조화에 관련된 뭐 육체, 영혼에 관련된 뭐 조화에 관련된 건 심미아스였습니다. 심미아스는 일치할 수 없군요. 라고 심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주제로 하는 논의에도 분명히 조화가 있어야겠네. 심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상기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영혼은 조화라고 하는 주장, 이 두 주장에는 조화가 없네. 자네는 어느 쪽을 택하려는가? 심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두 주장 중 전자를 나는 훨씬 더 굳게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 본다면 전자는 후자보다 충분히 논증되었고 후자는 전혀 논증되지 않았으며 다만 개연적이고 그럴듯한 근거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합니다만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논의는 사기꾼이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러한 논의를 사용하는 경우 기하학에서 있어서나 다른 일에 있어서나 기만당하기 쉽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상기에 대한 이론은 내 입장에서 본다면 믿을 만한 근거 위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명은 영혼에는 존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본질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충분한 근거 위에서 올바르게 받아들였으므로 즉 따라서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는 영혼은 조화라고 하는 다른 결론을 논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심미아스,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기해 보겠네. 조화나 그 밖의 다른 합성물이 그것을 구성한 요소들의 상태와 다른 상태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또는 구성 요소들이 하는 일이나 당하는 일 이외의 일을 하거나 당할 수는 없겠지? 심미아스는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말해서 조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끌지는 못하고 오직 추종할 뿐이야. 심미아스는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화는 그것을 구성한 부분들의 반대되는 움직임이나 소리나 기타의 성질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야. 심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요. 따라서 모든 조화의 본성은 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심미아스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내 말은 조화에는 정도의 차가 있다는 뜻이야. 곧 가능한 한도에 따라 더 참되고 더 충분하게 조화될 때에는 더 좋은 조화, 더 완전에 가까운 조화가 있게 되고 덜 참되고 불충분하게 조화될 때에는 보다 못한 조화, 보다 완전에 가깝지 못한 조화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에도 정도의 차가 있는가? 어떤 영혼이 다른 영혼보다 최소한 더 영혼답다든가 덜 영혼답다든가 또는 보다 완전에 가깝다든가 보다 완전에 가깝지도 않다든가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두 가지 영혼이 있어서 하나는 이성과 덕을 갖고 있어서 선하고 또 하나는 우매하고 부도덕해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것은 옳은 말일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좋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혼 속에 덕과 악이 있는 데 대해 어떻게 말할까? 그들은 여기에는 또 하나의 다른 조화와 또 하나의 다른 부조화가 있으며 유덕한 영혼은 조화되어 있고 그 자체가 조화이면서도 그 안에 또 하나의 조화를 갖고 있고 사악한 영혼은 부조화이며 그 안에는 조화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시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군요. 그러나 영혼은 조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영혼을 다른 영혼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네. 이와 마찬가지로 조화에 대해서도 더 좋은 조화라든가 덜 좋은 조화라든가 또는 보다 완전에 가까운 조화라든가 보다 완전에 가깝지 못한 조화라든가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조화나 덜 좋은 조화가 없다는 것은 더 잘 조화되었다든가 더 나쁘게 조화되었다든가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조화도 덜 좋은 조화도 없다는 것은 더 많은 조화나 더 적은 조화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동등한 조화만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네, 동등한 조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이 다른 영혼보다 절대적으로 더 영혼답다든가 또 덜 영혼답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더 잘 또는 더 나쁘게 조화되어 있었다는 일도 결코 있을 수 없겠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조화도 조화와 마찬가지로 더하고 덜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조화나 부조화에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만일 악은 부조화이고 덕은 조화라면 어떤 영혼이 더 많은 악을 갖는다든가 더 많은 덕을 갖는 일도 없겠지? 더 많이 갖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시미아스, 영혼이 조화라면 영혼은 결코 악할 수 없는 걸세. 왜냐하면 그 조화는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조화이므로 부조화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영혼다운 영혼도 악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이 옳다면 어떻게 영혼이 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영혼이 그 본성으로 보아 동등한 영혼이라면 모든 생물의 영혼은 한결같이 선하겠지? 옳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라고 시미아스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이러한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영혼은 조화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나온 귀결이기 때문에 하는 말일세.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인간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영혼, 특히 현명한 영혼 이외에 다른 지배자가 있는가? 자네는 영혼 이외의 것을 알고 있나? 천만에요.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의 정념에 따르는가? 또는 영혼은 육체의 정념과는 다른 것인가? 예를 들면 육체가 덥고 목마를 경우 영혼은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을 막지 않는가? 또 육체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은 영혼이 육체에 반대하는 수많은 예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혼은 조화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줄들의 긴장, 이완, 진동 및 기타의 상태와 어긋나는 선율을 낼 수 없다는데 동의한 바 있네. 영혼은 오직 추종할 뿐 이 줄들을 주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시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혼이 정반대의 일, 곧 영혼을 구성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요소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일생을 통해 거의 언제나 이러한 요소들을 반대하고 강제하며 때로는 의술이나 훈련에 의해 난폭하게 고통을 주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다루기도 하네. 마치 아주 다른 것을 대하듯이 때로는 욕망, 정욕, 공포를 위협하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네.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처럼 그는 가슴을 치며 자기 마음을 꾸짖었다. 참고 견디어라 나의 마음아. 훨씬 더 심한 일도 참고 견디오지 않았는가. 호메로스가 영혼은 육체의 정념에 의해 이끌릴 수 있는 조화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시를 썼다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오히려 영혼 자신은 육체의 정념을 이끌고 지배하며 보다 어떠한 조화보다도 훨씬 더 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네, 소크라테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친구요. 우리가 영혼은 조화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네. 우리는 신성한 시인 호메로스의 말과 어긋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들 자신이 해온 말과 어긋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네. 시미아스는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테베의 여신인 하르모니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하기로 하세. 네, 하르모니아는 설명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하르모니아가 테베의 여신인 하르모니아는 심미아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심미아스 제자를 하르모니아, 이게 영어로는 하모니, 즉 조화죠.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다른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의 칭을 한 것 같습니다. 테베의 여신인 하르모니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하기로 하세. 여신은 자비롭게도 우리에게 졌으니까. 그러나 케베스, 여신의 남편인 카드모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달랠 수 있을까? 카드모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테베의 여신 하르모니아는 테베의 건설자인 카드모스의 아내이다. 심미아스는 테베 출신이므로 조화라는 말과 동음인 하르모니아를 들어 심미아스의 패배를 말하고 있다. 카드모스를 달랜다는 것은 케베스를 설득하겠다는 뜻이다. 네, 배경 설명이 있어도 어렵네요.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카드모스를 달래는 방법을 찾아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르모니아에 대해서 내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논파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니까요. 심미아스가 그의 문제점을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했고, 그런데도 당신이 첫 번째 공격을 가하자 그의 이론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카드모스라고 부른 다른 이론도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겠지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나의 착한 친구여. 뽐내지 말기로 하세. 어떤 마안이, 여기서 마안은요 지금 마력할 때 맞자고요. 눈 아닙니다. 그래서 마법의 눈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마안이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말들을 전복시킬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굳이 제가 따지면 그 서양 사람들이 이 눈동자를 특히 터키 같은 곳이 눈동자를 형상화해서 악을 쫓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눈,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눈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마안이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말들을 전복시킬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 일은 신에게 맡겨놓는 게 좋을 거야. 하여튼 나는 호메로스의 영웅들처럼 바짝 다가서 자네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네. 자네는 영혼이 소멸되지 않으며 불멸임을 증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여 태어난 철학자가 자기는 다른 생활을 해온 사람보다 명부에서 더 잘 지내게 되리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영혼의 불멸이 증명되지 않는 한 단지 헛되고 어리석은 신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영혼의 힘과 신성이 논증되고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필연적인 귀결로서 영혼의 불멸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자네는 말하고 있네. 영혼이 오래 살아온 것이며 탄생 전의 상태에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영혼이 불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 그리고 영혼이 인간의 형태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일종의 질병으로서 해체가 시작된 것이며 삶의 고난이 끝나면 결국 이른바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말이지. 그리고 자네의 말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 속에 오직 한 번 들어왔느냐 또는 여러 번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두려움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이지. 영혼의 불멸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영혼의 불멸을 설명할 수 없다면 인간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케베스, 이것은 또한 이와 비슷한 것이 자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네. 한 가지 문제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자네가 한 말을 되풀이한 것일세. 보탤 것이나 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게.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즉 내가 생각한 것 그대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얼마 동안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케베스, 자네는 생성과 소멸의 본성 전체와 관련된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있네. 자네가 원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나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겠네. 만일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자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이용하게.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몹시 듣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로 하지, 케베스. 내가 젊었을 때 자연의 탐구라고 불리워지는 철학 분야를 알고자 하는 막대한 욕망을 가졌었네. 사물의 원인과 사물이 존재하고 창조되고 파괴되는 과정을 아는 것은 고상한 일로 생각되었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동요를 느꼈네. 즉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물의 발생은 온기와 냉기의 원칙에 따라 야기되는 부패의 결과인가? 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 초기의 자연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사고라스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요소는 피인가, 공기인가, 또는 불인가, 혹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듣고 보고 냄새를 맡는 지각의 힘을 제공하는 두뇌인가, 그리고 기억과 사료는 이러한 지각들로부터 생기고, 여기서 사료란 얘기는 생각거리입니다. 학문은 기억과 사료가 고정될 때 기억과 사료에 기초를 두는 것일까? 그 외에 나는 이러한 것들의 소멸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에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검토하고, 결국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전혀, 그리고 절대적으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던 일들에 대해서도 눈이 어두워져서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심취했기 때문이었네. 나는 전에는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하던 것조차도 예컨대 인간의 성장은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네. 음식의 소화에 의해 살이 불어나고 뼈가 굵어지고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같은 성질의 요소가 증가되면 체중이 적은 사람은 체중이 불어나고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커지기 때문일세.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를 말하기로 하세요. 한때 나는 보다 큰 것과 보다 작은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 옆에 서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크다고 생각했네. 또는 어떤 말은 다른 말보다 크다고 생각했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은 8보다 2이 많고 2큐빗은 둘은 하나의 배이기 때문에 1큐빗보다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했네. 여기서 2큐빗은 고대의 길이의 단위,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다. 1큐빗은 약 18에서 21인치에 해당한다. 우리말로 하면은 1m, 2m, 1야드, 2야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케베스는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맹세코 하는 말이지만 이러한 것들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네. 왜냐하면 하나에 하나를 더할 때 원래 하나가 둘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덧붙여진 두 단위가 더하기 때문에 둘이 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네.
어떻게 해서 일이 다른 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는 이가 아니라 일이었던 것이 이제 합쳐졌을 때는 단지 병치하든가 두 개의 일을 합치시키는 것을 말미암아 이가 되는지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또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쪼개면 둘이 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네. 이때는 다른 원인에 의해 동일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네. 다시 말하면 앞의 경우에는 일을 일에 더하거나 병치시키는 것이 이가 되는 원인이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하나를 다른 하나로부터 분리시키고 빼는 것이 그 원인이란 말일세. 네, 지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1에다 2를 더하면 2가 되는데 하나를 쪼개면 둘이 된다. 이게 지금 앞엔 덧셈이고 뒤에는 뺄셈인데 결과값이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소피스트의 논리인데 소피스트들의 지금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하나를 다른 하나로부터 분리시키고 빼는 것이 그 원인이란 말일세. 또한 이제 나는 일이나 다른 어떤 것이 왜 생기고 소멸되고 존재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약간 혼란하긴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을 채택할 수 없었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 그의 말에 따르면 아낙사고라스의 책에서 읽었다고 하면서 정신이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며 만물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네. 나는 이 사상에 기쁨을 느꼈네. 이 사상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네. 그리고 정신이 질서를 부여한다면 정신은 만물에 최선의 방법으로 질서를 부여할 것이며 개개의 특수한 것을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하리라고 나는 생각했네. 그리고 어떤 것이 생성하고 소멸되고 존재하는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사물이 존재하거나 행동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최선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하고 따라서 인간은 자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의 것만을 고려하면 되며 다음에는 최악의 것도 역시 알아야 하리라고 생각했네. 왜냐하면 동일한 학문이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을 파악하기 때문이네. 따라서 나는 아낙사고라스에게서 내가 바라고 있던 존재의 원인을 가르치는 스승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기뻐했네. 그리고 나는 그가 먼저 지구가 평면인지 원인지를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했네. 그리고 옳은 것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옳든 간에 그는 이와 같이 되는 원인과 필연성을 설명해 줄 것이며 따라서 그는 나에게 최선의 것의 본성을 가르쳐 주고 이것이 바로 최선의 것임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했네. 그리고 만일 그가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위치가 최선의 것임을 설명해 줄 것이며 나는 이러한 설명에 만족하고 다른 종류의 원인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네. 그리고 내가 다음에는 그에게 해와 달과 별에 대해 물으면 그는 해와 달과 별의 비교적인 속도라든가 회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동적 또는 수동적 상태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이 최선의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리라고 생각했네. 왜냐하면 그가 정신이 이러한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과 같이 있는 것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이네. 그리고 나는 그가 나에게 각각의 것의 원인과 모든 것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줄 때 그는 각각의 것에 대해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설명해 주려고 생각했네.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이러한 희망을 팔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책들을 들고 보다 좋은 것과 보다 나쁜 것을 알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열성을 기울여서 읽었네. 나는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가? 그런데 나는 얼마나 비참한 실망을 맛보았던가? 그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나는 이 철학자가 정신이나 기타의 다른 질서의 원리들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오히려 공기, 에테르, 물, 기타의 기묘한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소크라테스의 행위의 원인은 정신이라고 주장하지만 나의 몇 가지 행위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내 육체가 뼈와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 걸세.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거야. 뼈는 단단하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관절이 있으며 근육은 탄력성이 있는데 이 근육이 뼈를 감싸고 있으며 살과 피부도 근육과 함께 뼈를 감싸고 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도는 이완으로 뼈가 관절이 있는 곳에서 쳐들어지면 나는 나의 수족을 구부릴 수 있으며 그래서 나는 비스듬한 자세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할 거야. 그리고 그는 내가 자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 곧 음성이나 공기나 청각을 그 원인이라고 말하고 같은 종류의 무수한 원인을 들 거야. 참된 원인을 말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참된 원인은 아테네 사람들이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나도 여기에 남아 있어서 판결에 복종하는 것이 더 좋다고 또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있단 말이야. 나의 근육이나 뼈는 벌써 오래전에 메가라나 보이오티아로 달아나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말을세. 개맹세코. 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개맹세코 그러면은 반드시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맹세코 말하거니와 만일 뼈나 근육이 제 나름대로 생각한 최선의 것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몰래 도망가지 않고 국가가 내린 처벌을 받는 것이 보다 훌륭하고 보다 고상하다고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뼈와 근육은 메가라나 보이오티아로 달아났을 거야.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과 조건이 이상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사실 뼈나 근육이나 그 밖의 신체 부분들이 없다면 나는 나의 목적을 실행할 수는 없었을 걸세. 그러나 내가 뼈나 근육이나 신체의 기타의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가능하고 이것이 정신이 작용하는 방식이며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경솔하고 게으른 말 솜씨이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원인과 조건을 분간이 못하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네. 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고 다닐 때처럼 항상 원인과 조건을 혼동해서 잘못된 이름을 붙이기 때문이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구의 둘레에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어서 지구가 공중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일종의 넓은 반죽그릇 같은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공기라고 설명하네. 하늘과 땅이 지금처럼 최선의 상태로 있도록 하늘과 땅을 조종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생각은 그들에겐 전혀 떠오르지 않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신적인 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보다 더 강하고 더 영속적이며 더 포괄적인 다른 아틀라스를 발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네. 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지금 각주가 3개네요. 그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떤 사람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지구 둘레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어서 지구가 공중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이 사람은요 엠페도클레스는 1000개의 회전이 빨라서 지구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물을 가득 채운 그릇을 빨리 돌리면 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에 대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일종의 넓은 반죽그릇 같은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공기라고 설명하네. 이 부분은 아낙시메네스, 아낙사고라스 등은 공기가 밑받침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지금 각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틀라스는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으로서 반란에 가담한 벌로 땅과 하늘에 갈라진 틈에 서서 천체를 떠받들고 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아틀라스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어 읽겠습니다. 선의 필연적이며 포괄적인 힘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네. 그러나 이것은 가르쳐주는 사람만 있다면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원리이네. 그러나 최선의 것의 본성을 스스로 찾아내는 데에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데에도 실패했으므로 자네가 좋아한다면
원인을 탐구하는 두 번째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낸 대로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참된 존재의 관조에 실패했으므로 영혼의 눈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네. 일식 중에 태양을 관찰하거나 주시하는 사람들이 물 또는 이와 비슷한 매개체에 비친 그림자를 보도록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육체의 눈을 상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나 자신의 경우에도 사물을 내 눈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감각의 도움을 받아서 파악하려고 한다면 나의 영혼이 아주 장님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정신의 세계에 의지하여 거기에 존재의 진리를 찾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네. 나는 이 비유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네. 왜냐하면 나는 사유를 매개로 해서 존재를 고찰하는 사람이 행동과 일을 통해 존재를 고찰하는 사람 이상으로 그림자를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야. 오히려 이것이 내가 채택하는 방법이었네. 나는 우선 가장 강력하다고 판단되는 원칙을 설정하고 다음에는 원인에 관련된 것이든 그 밖의 것에 관련된 것이든 이 원칙과 일치하는 것은 참이라고 확신했네. 그러나 자네가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한 말을 좀 더 분명히 설명하겠네.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자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에는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네. 오히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나 기타의 다른 토론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되풀이해왔던 말일세. 나는 원인의 본성에 대해 나의 사상을 사로잡고 있던 것을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네. 나는 뭇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잘 알려져 있는 말들로 되돌아가서 우선 아름다움 자체, 선 자체, 크기 자체가 있다고 가정해야겠네. 나에게 이와 같은 가정을 세우도록 허용한다면 나는 자네에게 원인의 본성을 보여주고 영혼의 불멸성을 증명해 줄 수 있네.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장 그 증명을 해 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네가 다음 단계에서 나에게 동의하려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군. 아름다움 자체 이외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움 자체를 분유라는 얘기는 나눠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유하고 있는 한에서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야. 자네는 원인에 대한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나? 네, 동의합니다.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장되어 온 여러 가지 현명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네. 나에게 화사한 빛깔 또는 형태 또는 이 밖에 어떤 것을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름다움 자체에 참여하고 분유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것도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것을 단순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마도 어리석게도 주장하고 마음속에 새겨주겠네. 네, 여기서 중간에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읽을까요? 나에게 화사한 빛깔 또는 형태 또는 이 밖에 어떤 것을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설명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오직 나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름다움 자체에 참여하고 분유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것을 단순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마도 어리석게는 또 주장하고 마음속에 새겨주겠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아름다움 자체에 의해서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워진다는 것만은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이네. 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답인 것 같네. 나는 설득에 있어서 이 원리는 결코 전복되지 않으며 나 자신이나 이 문제를 묻는 다른 사람에게나 아름다움 자체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네. 자네는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가? 네, 동의합니다.
또한 크기 자체에 의해서 큰 것은 크게 되고 또 점점 커지면 작은 것 자체에 의해서 보다 작은 것이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A는 B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며 B는 A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작다고 말하더라도 자넨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큰 것은 크기 자체에 의해서 그리고 크기 자체로 말미암아 보다 크며 보다 작은 것은 작은 것 자체에 의해서 그리고 작은 것 자체로 말미암아 보다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주장할 걸세. 따라서 자넨 보다 큰 것은 머리를 척도로 하여 보다 커지고 보다 작은 것은 머리를 척도로 하여 보다 작아진다고 말하는 위험을 피하게 될 걸세. 그런데 머리는 큰 경우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큰 경우나 작은 경우나 같지 않은가? 따라서 키가 큰 사람은 동시에 작은 것이기도 한 머리로 말미암아 더 크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조리를 피하게 될 걸세. 자네의 이러한 추리에 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안 그런가? 케베스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네는 10은 2에 의해서 그리고 이 때문에 8보다 크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수에 의해서 그리고 수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말할 테지. 또한 2큐빗이 1큐빗보다 큰 것은 절반만큼 크기 때문이 아니라 길이 자체 때문이라고 말할 테지.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잘못에 빠질 동일한 우려가 있어서 하는 말일세.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또한 하나에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쪼개는 것이 둘이 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네는 적절한 본질을 나눠 갖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게 될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자네가 아는 한 둘의 원인은 오직 이 자체이며 일 자체를 나누는 것이 하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소리 높여 단언할 걸세. 자네는 다음과 같이 말할 거야. 나누기나 더하기 따위 수수께끼에는 상관하지 않을 테야.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는 게 좋아. 속담에 있는 말과 같이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도 놀라기를 잘하지만 나는 원리의 확실한 근거를 포기할 수는 없어 라고.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원리 때문에 자네를 공격하면 자네는 전혀 개념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공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론이 서로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알아본 다음에 공격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면 되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원리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받는다면 자네는 보다 높은 원리를 차례로 가정하다가 결국은 보다 높은 원리 중 최선의 것에서 휴식을 찾아내면 안 돼. 그러나 자네는 농객들 즉 소피스트들처럼 자네의 추리의 원리와 귀결을 혼동하진 말게. 적어도 자네가 진정한 존재를 발견하기를 바란다면 이런 문제는 전혀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농객들에게는 이러한 혼동은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그들의 사상이 아무리 큰 혼란에 빠지더라도 그들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재치만은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자네가 철학자라면 자네는 반드시 내 말을 따라야 할 걸세. 당신의 말은 아주 옳은 말입니다. 라고 심미아스와 케베스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에케크리테스. 그렇군요. 파이돈. 나는 심미아스와 케베스가 동의한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얼마나 명석한가에 놀라게 될 거예요. 파이돈. 물론입니다. 에케크라테스 그리고 그때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케크라테스.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없었지만 지금 당신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파이돈. 이러한 모든 이론에 찬동하고 따라서 이데아가 존재하면 다른 사물은 이데아를 나눠 갖고 그 이름을 이데아로부터 얻는다는 데 동의한 다음에는 내 기억이 옳다면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위에서 말한 이론에 찬성한다면 자네가 심미아스는 소크라테스보다 크고 파이돈보다 작다고 말할 때 자네는 심미아스에게 크기와 작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네는 아직도 크다는 말이 가진 뜻 그대로 심미아스가 심미아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크라테스보다 큰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크기로 말미암아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네.
심미아스는 심미아스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보다 큰 것은 아닌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심미아스의 크기와 비교할 때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이돈이 그 크기에 있어서 심미아스를 능가한다면 이것은 파이돈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파이돈은 심미아스의 대크기를 갖고 있고 심미아스는 비교상 보다 작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심미아스는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네. 그는 양자의 중간이어서 그의 크기는 한 사람의 자금을 능가하지만 한편 또 한 사람의 크기는 그의 자금을 능가하기 때문이네. 소크라테스는 웃으면서 말을 덧붙였다. 나는 마치 책을 쓰듯이 말하고 있군.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믿네. 심미아스가 동의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네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이네. 크기 자체는 크면서 동시에 작은 것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크기나 구체적인 크기도 작아진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한 능가되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우리들 속에 있는 크기에 대한 각주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데아를 알고 있다고 플라톤은 말한다. 우리의 지식은 단지 상기에 지나지 않음을 여기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대신 두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일어날 거야. 곧 보다 큰 것은 그 반대인 보다 작은 것 앞에서 달아나거나 비켜나거나 할 것이며 또는 보다 작은 것이 접근함에 따라 이미 사라져 버릴 거야. 그러나 작은 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될 수는 없을 거야. 마치 내가 심미아스와 비교할 때 작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제의 나와 변함이 없는 채 여전히 키가 작은 사람인 것과 같아. 그리고 크기의 이데아가 결코 작은 것일 수 없고 또 작은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들 속에 있는 자금도 큰 것이나 큰 것이 될 수는 없네. 또한 다른 반대들도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으면서 그 반대물이거나 그 반대물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변화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거나 소멸하네.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내 생각과 똑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누구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좀 이어집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지금 내용들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철학적인 주제들이어서 어렵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